예, 한 포기당 이삭은 16개에서 18개입니다. 예, 지금 오해를 하시는데 제가 잘못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자, 한 포기당 이삭 수는 16개에서 18개. 요즘은 이제 조금 넓게 심는 소위 더운 모양 있으시죠? 이런 경우에는 25개, 26개 정도 하지만 통상적으로 8개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끼를 많이 칠 때, 분할을 가장 많이 할 때를 최고 분할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때 분할을 가장 많이 했을 때 한 포기에 몇 개 정도 합니까? 안 쉬어보셨습니까? 예? 예, 한 포기에 40개, 50개까지. 그런데 16개, 18개밖에 이삭을 못 맺는데 나머지 그 20개 이상이 필요합니까? 자,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배를 가져가고, 배가 제가 손 들고 있습니다. 제가 많으니까 글 쓰고 있겠습니다. 근데 배가 이렇게 쫙 저하고 똑같은 이제 배가 있겠죠. 있는데 여기는 잎이 무성하다. 많이 가득 차 있다 하면은 햇볕이 잘 들겠습니까? 잘 못 들죠. 바람이 잘 통하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병 많이 발생하겠죠. 바람이 못 통하니까. 그 다음에 햇빛이 아래쪽에 잘 못 가죠. 못 가면 수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줄어들겠죠. 일단 병이 발생한다는 것은 친환경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농약을 많이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열매를 맺지 않는 분을 무효분을, 효과 없다 해서 무효분을이라고 합니다. 얘를 줄이셔야 됩니다. 그럼 얘를 어떻게 하면 줄이느냐? 딱 이양하고 40일 돼서는 물을 떼치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40일? 이양하고 40일? 우리는 조선종인데 우리는 안 되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우리는 물 떼자마자 물 다 빠지 뿌리는데 우리는 40일 지나서 물 떼도 물 안 빠지는데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걸 해결하러 제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시냐면 제가 처장님하고 쭉 방금 둘러보고 왔습니다. 105헥타르를 쭉 둘러보고 왔는데 전체적으로 물이 잘 안 빠집니다. 배수가 잘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 공익적 기능 세 번째, 토수도를 높이자. 땅 속에 물을 많이 집어넣자는 효과는 별로 없죠. 다음에는 조금 이제 신토파시기를 다 전면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고, 벼 재배지는 한 5m 간격으로 한 번씩만 쑥 지나가면 물이 어느 정도 빠집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 다음 기술적인 문제는 다음에 설명드리고, 오늘은 한 포기다. 여기 포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네 포기, 다섯. 잘 보이시죠? 잘 안 보입니까? 자, 그러면 이 한 포기당 여기 이삭이 아닌 요 분을 잎이 2개짜리가 줄기 있지 않습니까? 줄기 개수가 15개 딱 되는 순간 물을 차단하십시오. 그리고 대수구를 열어두십시오. 이해되십니까?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 한 포기당 줄기 수가 15개 되면 물을 다 빼십시오. 더 물 넣으시면 안 됩니다. 예, 그것만 실천해 주시면 모든 해결됩니다.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자, 물을 안 대면 이 손이 아니고 논에 금이 쫙쫙 갑니다. 처음에는 실금이 갔다가 나중엔 손가락에 푹푹 들어갈 정도로 갑니다. 그럼 손가락이 들어가면 이게 벼가 죽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죠? 절대 안 죽습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건 여기 저희들이 이제 연구하는 데고, 예.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얼마만큼 메탄이 발생하는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줄기란 게 요거죠. 한 줄기, 두 줄기, 세 줄기, 네 줄기, 다섯, 요게 15개 딱 되면은 물을 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5개. 그러면 얘는 물을 계속 떼준 겁니다. 물 안 떼고. 이 뿌리가 어떻습니까? 색깔이. 여기 지금, 예, 요게 이제 산주가 물된 거. 요것은 계속 물된 거. 요것은 2주가 물된 거. 여기 지금 색깔이 지금 희게 나오는데 흰 게 아니고 사실은 검습니다. 아주 검고 뿌리가 약하고 이 얘들은 뿌리가 아주 하얗고 새뿌리가 나옵니다. 아주 건강한 뿌리가 나옵니다. 그럼 어느 걸 택하시겠습니까? 얘를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좌우측을 택하시겠습니까? 좌우측을 택하시겠죠. 예, 그게 답입니다. 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논에 소위 엉그러니 거미 쫙 걷죠. 완전히 이렇게 갈라져야 됩니다. 근데 갈라지도 안 했는데 아이고 겁이 나서 나는 안 되겠다, 돼야 되겠다 하시면 이건 지구를 덮게 만듭니다. 예, 요게 핵심입니다. 요것만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주쯤 되면 통상적으로 이렇게 논에 금이 가야 되는데 아니 내 논은 아무 갈 때도 이래 안 된다 하는 논이 있으실 겁니다. 일명 고논이라고 물지는 논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내년에 신토 8세기를 반드시 쓰셔가지고 두수도를 높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토양학적으로 보면 전토 함량이 많다. 우리 어릴 때 이제 공작할 때 했던 쫀득쫀득한 흙이 있지 않습니까? 밀가루 같은 그런 흙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전기층 밑바닥에 다져진 경반층이라고 하는 물이 두수가 못 되는 층이 많아서 그렇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예, 물이 안 빠진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했더만 이 뿌리 색깔이 어떻습니까? 하얗죠? 하얀 게 새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후반기 생육, 이제 이삭이 캐보나스를 출수라고 합니다. 그죠? 예. 출수 이후 되면 이삭이 나오면 이제 이삭이 커야 되지 않습니까? 알맹이가 차는 시기. 이걸 이제 등숙이라고 하는데 이 등숙기 때 뿌리가 제대로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등숙기 때 뿌리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나중에 알맹이가 푸른색 아니면은 알맹이 크기가 작은 것, 뭐 색깔이 조금 이상한 것, 형태가 좀 이상한 불량한 애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뿌리가 서럽게 쫙 놔주면 호박이 생육이 아주 좋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물 좋아하시는 분, 아니면 뭐 무조건 물을 계속 빼야 된다. 절단 나버립니다. 이게 뭡니까? 다 서러져 버리죠. 이 도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서러지면 뭐 여기서 뭐 합니까? 나중에 오래되면 사기나 버리고. 이건 사용으로도 놓습니다. 소가 안 먹습니다. 냄새 난다. 예? 다른 쌀이 많은데 이거 안 먹습니다. 고급 쌀을 생산해서 우리가 세계로 나아가야 될 이 시점에 일본 쌀보다 우리 쌀이 밥맛이 더 좋다고 하는 이 시점에 우리 연구자들이 최고의 밥맛을 내는 쌀을 만들어냈음에도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판매가 되는 거예요. 판매되면 그 창은 쌀은 어디로 가요? 유통이 되죠. 그 창의 쌀 브랜드님이 거창한 쌀 맞습니까? 네, 거창한 쌀이 뭐한 쌀이 됩니까? 거짓말 쌀 됩니다. 네, 쌍난 쌀 이래 됩니다.
그러고 그 창살은 뭐 됩니까? 딱 이리 됩니다. X자. 딱 꺼버려요. 한두 사람이, 한두 분만 이거는 법적으로 위법행위입니다. 왜 그러냐? 모든 분들이 대다수가 지키는데 이거는 추락하면 안 됩니다. 이런 넘어진 쌀을 본바에 베어서 건조기에 넣어서 모르겠지 하고 유통시키면 딱 소비자분들 대단합니다. 딱 맛보시면 뭐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 창쌀뿐만 아니라 경남쌀은 아예 천대시해버립니다. 지금까지도 일본의 고시까리 쌀 들어보셨죠? 걔가 1966년에 태어났습니다. 저보다 한 살 어립니다. 이제 제 나이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고시가리의 맹성을 지켜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품종 자체를 만들 때 비료를 조금이라도 많이 하면 그냥 넘어가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 안 넘어가게 만들려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질소 비료를 줄이는 거죠. 3kg, 4kg 정도밖에 안 합니다. 다 넘어간 순간 이거는 유통 안 시킵니다. 그게 자존심이고 그게 명예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이천쌀, 이천미 하면 미국에 경기도 이천미가 있습니다. 제가 눈이 바로 뭐야? 경기도 이천미가 왜 미국에 옵니까? 그만큼 한국의 대표 쌀 하면 경기 이천미입니다. 그걸 뽑는다. 그래서 이 거창한 쌀을 제대로 홍보하시려고 하면은 브랜드 네임에 걸맞는 거창하게 농사를 좀 지차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봤으니까 이게 잘 보시고 이런 쌀을 절대 만드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쌀을 안 만들게 하시려면 뭐만 하면 됩니까? 요것만 하시면 됩니다. 요것만 하시면은 70% 이제 하신 겁니다. 도복 안 되게 하신 거고, 또 질소 비료 있지 않습니까? 소위 이제 마지막에 수량을 정수하기 위해서 또 질소를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최대한 줄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줄이면 어느 정도로 줄이셔야 되느냐? 대답 좀 해보소! 막 이렇게 또 제가 누가 현장에 가면 여사님은 다 안다면서요. 얘기해 주세요. 저도 모릅니다. 단지 지금 여기 계신 농민분들은 답을 다 알고 계십니다. 제가 품종도 다 다르고 농법도 다 다른데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제일 잘 알고 계십니다. 아시면서도 교수님 아닙니다. 지금 좀 더 해야 됩니다.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판정 기준이 있습니다. 판정 기준. 자, 통상적으로 잎이, 잎색이. 자, 지금 제가 칼라 차트를 안 가져왔지만, 다음에 제가 현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잎이 이렇게 초록색 띄는 거는 좋습니다. 노란색 조금 띈 초록은 좋은데, 초록이다 못해 검다 하는 거 이해하시죠? 절단납니다. 딱 그렇게 만드시는 분은 병 발생 다 시키고 나중에 전부 쓰러지게 만들어버려요. 그 한두 분 때문에 한두 분의 실수나 또는 의도적으로 수량을 많이 내겠다 하셔서 그 결과를 가져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가 여기 100여 분이 계시면 100여 분 똑같이 지켜주셔야 이 거창한 쌀이 정말로 거창한 쌀로 거듭나고 또 우리 지구를 살립니다. 그래야 우리 손자, 자식, 그 다음 정손자, 정손녀 세대들이 계속 이어서 살아야 될 지구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공익적 기능까지도 다 우리가 지금 힘만 모으면 힘도 크게 모을 것도 없습니다. 요것만 해주시면 질서 비료만 조금만 줄이시면 가능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끝인데 끝을 맺으려고 하는 너무 좀 서운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막건을 이용해서 우리가 교창에는 70대가 청년이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오늘
건강을 위한 건강 강의 3분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어가겠습니다. 자, 건강하시려고 하면 자, 솔직히 뭐 눈을 감으셔도 되고 내가 당뇨가 있다 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예, 100분 중에 4분입니다. 아, 그 참은 대단하시네. 자, 고혈압이 있다. 고혈압 드시는 분. 뭐요? 예, 선물로. 됐습니다. 고지혈, 고자 들어가. 예, 뭐, 부끄럽어서 요만큼 드시는 4분, 삼고 현상이라고 합니다. 삼고. 지금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피입니다. 피하는 거 겁나시죠? 예. 피가 제대로 안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자, 뭐 조금 그렇지만 안 걸리시면 손 들어보세요. 깜깜하게 들어보세요. 병은 자랑해야 됩니다. 모함이에요, 모함. 예, 좋습니다. 자, 예, 제가 의사 아닙니다. 의사 아니고 저는 이제 식품으로 치료하는 또는 예방하는 쪽에 공부를 좀 합니다. 조금 합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이 조영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건강을 지키시려면 보시고 우선에 가장 중요한 것은 피입니다. 피를 돌려야 됩니다. 애들 한번 보십시오. 애들이 바깥에 뛰어나가면 그 추운데 막 맨발로 뛰어놀고 와서도 어떻게 합니까? 샥샥샥샥 얼굴 빨가면 그 다음날 뭐 조금 감기 기운이 있어도 넘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밖에 눈 오는데 엄동설안에 맨발로 갔어. 한 시간만 뛰어놀다 오십시오. 가십니다. 옛날에 나도 했지요. 예, 어릴 때는. 예, 그 차이가 뭐겠습니까? 애들은 피가 잘 돕니다. 애가 암이 있습니까? 암이 없습니다. 체온이 애들은 우리보다 성인보다 1도씨 이상이 높습니다. 피가 잘 돌기 때문에. 자, 그러면 피를 어떻게 돌리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첫째는 피가 도는데 물이 예를 들어서 흐르는데 수도에 이제 물이 나오는데 하수관이 막혔다. 물이 썩은 물이다. 물 속에 막 이상한 찌꺼기가 많이 있다면 물이 잘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근데 제가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 그죠? 수도 그 관이 노화되고 노이치고 문제가 있다면 피가 잘 나오겠습니까? 못 들어옵니다. 자, 암 얘기합니다. 암 중에 심장암 들어보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심장암 들어보십시오. 콩팥 아니, 심장. 심장에는 암이 없습니까? 위암, 그 다음에 췌장암, 간암, 뭐 온갖 암은 있는데 왜 위암은 없을까? 심장암은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분 계십니까? 저 세상 가면 예? 저 세상 가니까는 암이 필요 없잖아요. 저 세상 가니까. 심장이 안 좋으신 분은 먼저 가불이기 때문에 암이 발생 안 하는데, 이야, 대단하신 초청 능력이 있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심장은 뜨겁지 않습니까? 피를 만들어서 펌핑을 하니까. 그래서, 뜨거우면, 이 암이 발생을 안 합니다.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양인하고 어민을 많이 구분하지 않습니까? 양인, 어민. 주로 이제 어민분들이 암에 많이 걸리습니다. 몸이 찬분, 냉하신 분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피를 잘 돌게 하지 않는데, 그럼 어떻게 돌게 하는데? 첫째는 피가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깨끗하게 하는데? 간이 살아있어야 되겠죠. 간이 힘이 없어 희줄리 이래가지고 좋은 피를 못 만들어냅니다. 첫째는 간! 자, 따라 해보십시오. 첫째는 간! 둘째는 뭐겠습니까? 예? 네, 피하고 간하고 같이 가는 건데, 어쨌든, 둘 다.
간, 피. 자, 피를 어떻게 돌려야 되겠습니까? 피를 잘 돌게 하려고 하면 심장이 튼튼해야 됩니다. 자, 심장 운동하겠습니다.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냥 계시면은 오늘 뭐 교육 제대로 못 받으십니다. 손등을 살살살 한번 쳐보세요. 손등을. 못 치십니까? 이렇게 쳐보십시오. 손등, 등끼리. 예. 자, 무리가 없는 한 조금 더 세게. 조금 더 세게. 더 세게. 더 세게. 예! 좋습니다. 자, 지금 하루에 100번씩 3회를 하십시오. 100번씩 3회를 하시면 피 돌려줍니다. 근데 고혈압 환자분들은 조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무리하시지 말고. 그 다음, 됐습니까? 이게 지금 제가 시범을 보이기 한데 제가 한번 보여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촬영이 됩니다. 자, 발바닥 치기. 자, 앉아서 하시죠. 자, 발바닥 치기. 됩니까? 자, 누워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됩니까? 그 다음 이제 이게 발등치기.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아무도 안 하시네. 앉아 계셔서. 자, 그 다음, 자, 심신노약자분 앉아 계시고 나는 건강하다 하신 분 일어서십시오. 일어서십시오. 안 건강하신 분은 그냥 앉아 계시고 보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환자분이십니까? 그 참 큰일 났네. 예? 온 만시가 다 아프신 분들만 다 계셔가지고. 이 처장님, 군수님한테 말씀하셔가지고, 면서 최저부터 하셔야 되는데, 이 농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딱 환자분이신데, 자, 그러면, 그래도 나는 청년이다 하시는 분,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성분들도 청년에 포함되니까, 예, 아주 용기 있으신 분 계십니다. 자, 한쪽 발을 듭니다. 90도로, 90도 안 되면 이 정도로 괜찮습니다. 자, 양팔을 듭니다. 자, 눈을 감습니다. 자, 이 운동을 얼마를 하시냐면은, 처음에는, 자, 제가 여기서 이제 청년이냐 아니냐를 제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딱 눈 감자마자 하시는 분은 80대입니다. 80대. 2초 견디시면 그래도 하시는 분은 70대입니다. 그 다음 이제 한 5초 정도 견디면 60대. 자, 1분 견디시면 20대입니다. 자, 20대에 계시면 제가 선물 드립니다. 군뱅이 드립니다. 군뱅이. 제가 군뱅이 개수거든요. 자, 다음에 연습 많이 하셔가지고 처장님 1분 견디시는 분 뭐 하신다고요? 동영상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군뱅이 선물 드립니다. 예. 자,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제 피 돌리는 이제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몇 번 하시느냐? 전부 우리 실험하면 몇 번입니까? 싸움하면 몇 번이죠? 네, 싸움 3번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전통적으로 싸움을 좋아합니다. 싸움 3판. 전부 3번씩 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하시면 피를 돌립니다. 여기 이제 유산소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허리가 아프고, 관절도 아파 죽겠는데, 내보고 어떻게 그 유산소 운동을 뛰어다니라 하느냐, 이제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나는 손뼉 치기도 힘들고, 손등 치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지압하는 것도 아파서 죽겠고 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환자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니까. 저는 거창하게 봤는데, 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좋습니다. 조격 있지 않습니까? 조격. 발 있지 않습니까? 발만 따뜻하게 저녁에 뭐 TV를 보시든 음악 감상을 하시든 아니면 단전호흡을 하시든 간에 물에 담그고 오래 하시면 안 됩니다.
1시간 이내로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며칠 정도까지만 하시면 뭐 된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그게 유산소 운동하고 똑같은 효과, 피를 돌리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자, 그러면 피를 돌리긴 지금 돌리는 방법은 알았는데 깨끗한 피를 지금 만들어야 됩니다. 깨끗한 피 만들려고 하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술 좋아하시는 분? 예, 그래 보입니다. 제가 맹리를 해서 관상을 잘 봅니다. 원래 술 좋아하시는 분 치고 성격 나쁘신 분이 없습니다. 그 친구하지 말라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술, 담배 끊는 사람, 예, 술, 담배 끊는 사람하고 또 뭡니까? 음식 딱 내 고기 안 먹겠다 하면 안 먹는 사람, 예, 이런 사람들은 친구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아주 끈끈해지니 분명한 자기관리가 확실한 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술 좋아하시는데 드실 때 돼지고기를 드시도 수육을 드시기 바랍니다. 수육. 근데 구워서 드시는 거는 단백질이 정말 안 좋습니다. 네, 꼭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게 간을 아주 망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 식사를 하실 때 이제 식이 요포까지 갑니다. 식사하실 때 지금 밥을 20물 이상 씹어서 넘기시면 손 들어보십시오. 예, 아주 건강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러냐? 우리 쌀이 그만큼 좋은데 밥맛이 이렇게 좋은데 특히 거창쌀은 여기 밤낮의 온도차, 일교차가 좋아서 밥맛이 한국에서 세계에서 최고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 거의 뭐 거창쌀이나 뭐 함안쌀이나 뭐 어디 쌀이나 똑같은데 이렇게 되거든요. 먹을 줄 몰라서 그래요. 자, 어떻게 드시냐면 꼭꼭 씹어서 이제 연세가 청년기 지나면 침이 잘 안 나오죠. 자, 음식 보면 침 안 나오시는 분 계시죠? 솔직히 손들어 보십시오. 예, 다 건강하시니까. 자, 요 침샘 있지 않습니까? 침샘, 여기 있죠? 요 약간 몰라 튀어나온다. 요 시야를 하셔야 됩니다. 꼭 만져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음식 딱 보면 맛있는 거 보면 침이 쫙, 애들 한번 침이 막 줄줄줄 흐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침이 잘 흘러야 돼요. 그래서 이 침이 음식에 완전히 묻어서 넘기셔야 됩니다. 그러면 췌장암 있지 않습니까? 췌장암 발생이 당뇨병이 왜 걸리게 있습니다. 갑자기 탄수화물을, 설탕을 막 들이넣는 겁니다. 물론 쌀은 설탕은 아닙니다. 아주 좋은 전분입니다. 요걸 잘 침을 혼합을 해서 딱 넣으시면 췌장이 위를 크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막 들이붓습니다. 어떤 분들은 술도 막 마시고 식사하시는데 5분 만에 나는 껏 하면서 이만큼 두 그릇 드십니다. 그거는 췌장을 죽이는 거예요. 야, 췌장이 죽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 꼭꼭 씹으셔야 됩니다. 그냥 입에 넣어놔도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꼭꼭 씹어가면서 침을 묻혀가면서 식사 시간을 최대한 많이 끌고 가십시오. 최대한. 그래서 최소 20물 이상 씹어서 넘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나는 어차피 당뇨 환자다 하시는 분 그렇게 실천하시고 또 아니신 분도 실천하시는데 당뇨 환자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바라현미 있죠. 바라현미. 그 현미를 싹을 틔운 것을 바라현미라고 합니다. 만드는 방법 아시죠? 싹만 틔우면 됩니다. 그런데 물에 담가놓고 물을 한 30도 되는 물에 담가놓고 자주 물을 따신 물을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냥 현미만 드시면 연골이라든지 관절이 약해집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젊은 층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라현미를 드실 때 이제 물을 이렇게 뿌려서 드시는 거 말고
싹을 틔울 때 이제 따뜻한 물에 담가서 물을 자주 개체를 하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소위 이제 피틴이라고 하는 식물성 하여튼 그 기능성 물질들이 있는데 이게 젊은 친구들한테는 좋은데 이게 이제 인하고 칼슘하고 좀 결합해서 우리 뼈를 좀 약하게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자, 이 정도 하면은 이제 건강관리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예. 별로 안 되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간을 살리셔야 된다. 피를 잘 돌려야 된다. 이것은 유튜브 제가 지금 녹음 다 하고 있으니까 보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결론으로 또 가겠습니다. 지금 얼마 제가 시간 더 쓸 수 있나요? 30분 더 가능합니까? 많이 맞춰야 됩니다. 이건 별로 강의가 재미없으시죠? 재밌습니다. 예, 그러면 그 뭡니까? 요즘은 그 맞춤형 교육이라고 소비자 요구, 지금 들으시는 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제가 10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결론은 버킹금이 아니고 결론은 강의가 벨심이 그다지 재미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가셔서 유튜브를 보시겠다는 의미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이제 전국에 8개 도, 그러니까 저 위에서 오면 강원도, 경기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8개 도시요. 8개 도에서 지금 이제 작년부터 이 사업을, 저탄소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고 이미 그 차는 우리 그 사무처장님, 경남 쌀연합회 사무처장님이 엄청나게 활동이 대단하시죠. 미리 이미 인정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내년까지 이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차는 이제 올해 하고 내년은 또 경남에서 다른 도가 합니다. 다른 군이 또는 시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탄소 인정을 받으면 뭐가 좋느냐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 공익적기는 말씀드렸죠. 예, 지구를 살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함께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좋은 일을 하는데 좀 그래도 뭔가 도움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죠? 예, 그거는 다음에 우리 사무처장님 잘 아시니까 그 부분은 제가 생각을 하고 25년도부터 내후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내년까지는 시범 사업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이 자, 여기 보시면 중간 물대기 실시 안 한 것 안 해보니까 이런 병이 많이 발생하더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중간 물대기 4주 한 것, 2주 한 것, 예, 그 다음에 4주, 2주 이렇게 실험들을 다 했습니다. 자, 그래 보니까 여기 잘 보이십니까? 자, 계속 물 대놓고 물 좋아하시는 농사법입니다. 자, 이것은 일진물이 많으면 일명 묵무병이라고 하죠. 이게 60%, 2주 물대기 25, 3주 물대기 20, 4주 물대기 15인데 몇 배입니까? 거의 3배 이상 일진물이 많은 병이 발생하다는 겁니다. 이거 일정 되면 소가 안 먹습니다. 요즘 소가 고급 소가 돼서 냄새나도 안 먹습니다. 자, 그 다음 일하고 이삭 도열병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게 2배 내지 3배까지 많이 나죠. 그 다음에 이삭 마른병 한번 보십시오. 2, 3배 많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조주는 뭐냐면 껍질이 있는 채, 소위 완개가 있는 채로 한 무게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요거 500이고 나머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100kg 이상 차이가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완전미율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쌀을 이제 도정을 해보면 깨진 살도 있고 청색을 입는 게도 있고 쌀이 희끄무리해야 되니까 투명하게 창창해야 됩니까? 창창해 이제 깔끔해야 됩니다. 흑색도 아니고 백색도 아니고 희끄무리한
또 찹쌀 비스무리한 색깔이 있다 하는 것은 쌀이 결코 좋은 쌀이 아닙니다. 제가 마트에 가보면 뭐 어떻게 브랜드 네임이 들어가 있음에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그런데 그런 쌀이 있습니다. 그죠? 그거는 큰 잘못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분들이 선택하는 첫 번째는 쌀이 완벽한 형태를 갖춰야 됩니다. 완전한 형태, 이것을 완전미라고 합니다. 깨진 쌀, 희끄무리한 쌀 말고 또 청색 뜨는 쌀 말고입니다. 자, 그걸 이제 우리가 완전미라고 하는데, 완전한 형태가 충게 95% 정도 나옵니다. 물론 이것은 RPC에서 미국 종합체리장에서 도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도전 수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저희들이 연구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들이 작년에 이제 운유면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을 그러면 이제 끝나버렸습니다. 의도지 않게. 자, 그러면 물 관리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제 하신 거 요약해드립니다. 요약입니다. 자, 기억하시는지 어떤지 제가 스피커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물을 언제 떼라고 하셨습니까? 42. 예, 야, 역시 대단한 40일을 기억을 하셨군요. 그 어려운 걸. 15개를 또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40일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전필지를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면서 나중에 이제 그 처장님하고 방송을 하실 겁니다. 어느 농가분 좀 나와줬어요 하면은 제가 전부 다 알려드립니다. 40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15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상황을 보고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머릿속에는 생각을 하십시오. 30일 넘으면 나는 물 뗄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얼마간 하십니까? 얼마간? 물을 며칠간 뗍니까? 예, 2주간입니다. 2주간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물에 아까 물이 아니고 논에 엉그러미, 검이 잘 안 가고 이렇다면은 3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걸 인지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게 답니다. 오늘 교육에. 그래서 되셨죠? 그래서 우리 논에 하는 기능, 벼 재배를 함으로 해서 5가지 공익적 기능을 그만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있게 우리 스스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자녀분이나 손자, 손녀분들한테 자랑스럽게 나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벼농사꾼이다 하고 자랑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하셔야 되고 오늘 교육을 시작으로 이제 원래 제가 10월 11월까지 아마 여기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도 만날 수 있고 또 논에서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제가 이제 물 떼고 그 다음 물 집어넣고 하는 그걸 말씀드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예. 그럼 물 떼고 나서 자 물을 다시 이제 넣지 않습니까? 넣고 그 이유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겁니다. 물을 지나치게 물 욕심이 많아서 10cm, 12cm 담으시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습니까? 최대한 물을 얕게 대셔야 됩니다. 예, 최대한 얕게 몇 cm입니까? 3cm에서 4cm 정도만 하십시오. 자, 그리고 또는 질문드립니다. 혹시 우렁이 농법 하시는 분? 예, 좋습니다. 우렁이 농법을 하시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잡초관 게 완벽합니까? 자,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자, 우렁이가
초식성입니다. 예, 풀을 먹고 사는데 얘가 다 이렇게 풀을 먹어야 되는데 못 먹습니다. 왜 못 먹냐면 우렁이 정식명칭은 왕우렁이입니다. 일반 우리 토종 우렁이는 새끼를 놓습니다. 요 왕우렁이는 핑크빛 알을 놓습니다. 전혀 종이 다릅니다. 어쨌든 이 왕우렁이를 투입하면 얘가 풀을 먹는데 얘가 물이 있는 곳에만 이동합니다. 물이 없으면 이동을 못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물을 초기에 제대로 안 댔거나 논이 울퉁불퉁한 경우에는 높은 데는 풀이 그대로 나버립니다. 그래서 균팽 작업을 깔끔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왕우렁이 언제 투입하십니까? 새벽, 한낮에, 오후 서너 시, 아니면 해지고 나서 아무 때나. 자, 아무 때나 하면 아무 때나 아무 농사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예, 반드시 저녁에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산에 얘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새들이 다, 야, 우리 투입하나, 어디 하노? 저놈에 가자 하고 얘가 딱 준비하고 있다가 주인이 딱 가시면 가자 하고 가면 안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꼭대기만 툴렁툴렁 남아있는 거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절대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얘들이 못 보도록, 야, 너가 집에 가라 했을 때. 자, 그리고 투입하실 때도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막걸리 한잔 하시고, 아이, 얼마, 일 잘해라 하고 쑥 한 바가지 끊어놓고 그냥 가시니, 그러면 위에가 그 넓은 논에 제가 논 보니까 기본이 700~800평 다 되죠. 걔가 끝까지 갑니까? 귀찮아서 안 갑니다. 이 주변에 돌지. 그러니까 다음날 보니까 우렁이가 없거든요. 없으니까 잘 갔다 하고 이제 뭐 원래 농사 잘 짓겠다 했는데, 아니 웬걸 막 여름 내 풀매다가 막 허리 다닙니다. 소위 골뱅듭니다. 골뱅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분할했어. 최소 10등분. 그러니까 300평당 4kg 정도 하신다면 요걸 400g씩 나누어서, 예? 아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니, 풀 뽑는데 골뱅되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예. 나눠서 뿌리는데 한 군데 쑥 뿌려놓고 가시면 안 되고, 짜르르 이렇게 조금 두세 발짝 들어가셔서 짜르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골고루 흩어져서 얘가, 예, 잡초를 잘 먹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진짜입니다. 이제 밥맛을 좋게 하는 쌀은 아까 완전 비율 있었지 않습니까? 그 질소 비율 있지 않습니까? 질소는요, 많이 하시면 병도 많이 들고 밥맛이 가장 없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몸에는 단백질이 많아서 좋긴 한데 소비자분들이 싫어하십니다. 밥맛이 없어요. 그래서 어린 애들부터 손자, 손녀분부터 이제 시골에 자녀분들이나 계시지 않습니까? 쌀 보내실 때 어떤 쌀을 보내셔야 됩니까? 가장 맛있는 쌀, 오늘 도적에서 오늘 보내셔야 됩니다. 몇 킬로 보내셔야 됩니까? 20kg. 예, 그러면 절단합니다. 예? 그렇지, 소포장입니다. 1kg씩 딱딱 담았어. 매너라, 아들아. 자, 1kg씩 포장했으니까 요걸 냉장실에 넣어라. 그래서 이제 10kg, 뭐 20kg 보내시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갓 찌운 쌀, 예, 요게 가장 맛있습니다. 그러면 수입산 쌀 절대 못 들어옵니다. 우리 쌀밖에 안 먹습니다. 애들이, 손자, 손녀분들이, 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고생해서 지으신 이
세계 최고의 밥맛을 자랑하는 그 창업사이다 이렇게 환호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수님